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수사보고, 수사기관을 작성하는 서류의 이름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어떤 것들을 담는 문서일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필수!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인 법승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자, 오늘은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그리고 수사보고라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주요한 문서들의 이름과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피의자, 참고인, 수사보고, 작성 주체는 동일합니다. 수사기관들이 작성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화자가 다릅니다. 말하는 스피커가 다르죠. 피의자 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피의자가 말한 내용입니다. 참고인 진술조서는 뭘까요? 수사기관이 작성한 참고인이 말한 내용입니다. 수사보고는 뭘까요? 수사기관이 수사기관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화자가 다 다른 거죠. 말하는 스피커가 전부 다 세 가지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게 다를 뿐이고요. 작성 주체가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그런 점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수사보고는 결국은 하나의 통일된 형태의 목적을 위해서 작성되는 수사기관 작성 문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피의자 신문조서는 어떻게 작성돼야 될까요?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맨 처음에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어떤 혐의로 당신이 조사를 받아요? 진술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통으로 진술 안 하겠습니다 라는 권리뿐만 아니라 개개의 신문에 대해서,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것은 말하고 어떤 것은 말하지 않겠다라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진술거부권 행사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아니요, 진술거부권 하지 않고 진술할 겁니다 라고 했다 하더라도 어떠한 특정 질문에 가서 진술 거부할 수 있어요. 그 권리는 포기된 게 아닙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으시겠어요? 조력이 뭐예요? 변호인한테 도움 받으시겠어요? 변호인 참여해 조사 받으시겠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하면 혼자 가셨어도 조사 안 합니다. 못해요. 왜? 변호사 조력이 없으니까요. 조력을 받도록 하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 형태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내용 관련해서 피의자 신문이 막 이루어집니다. 신문은 뭘까요? 수사기관이 묻고 피의자는 답하는 거죠. 문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질문을 누가 구성하죠? 수사기관이 구성합니다. 수사기관은 뭘 갖고 구성할까요?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들, 지금까지 조사했던 증거자료 갖고 조사 준비를 하겠죠. 질문이 만들어져 있겠죠. 질문 내용 자체는 이미 유죄의 심증을 갖고 만들어졌겠죠. 아무리 객관적으로 썼다 하더라도 그 질문은 주관적이겠죠. 답은 어떨까요? 답이라는 것이 객관적일까요? 객관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질문이 주관적일 때 또는 질문이 제한적일 때 답도 제한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질문에 종속된 답이 나가게 될 수밖에 없고요. 문답으로 구성되는 형식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피의자 신문의 질문의 방향을 잘 조율을 시켜놓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질문이 함부로 날뛰지 않도록, 함부로 선입견으로, 편견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중립성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의견서고 변호사의 능력이겠죠. 피의자 신문이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될까요? 최근에 많이 유명해졌죠.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돼서 출력해서 나오면 열람한다. 열람을 조사보다 길게 하더라. 누구는 조사는 4시간 받았는데 열람을 10시간 하더라. 자,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열람을 할까요? 내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기록을 해줄까요? 녹취록처럼 기재를 막 해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죠? 이렇게 하신 거죠? 이 단어 쓰셨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거 아닙니다. 문답 쓰면 시나리오처럼 써져요. 문답이 쭉 나옵니다. 수사기관이 이해한 형태로 쭉 씁니다. 그래도 많이 개선이 돼서 내용 자체를 너무 많이 압축하거나 너무 많이 비틀진 않아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경우에 내가 했었던 단어, 내가 썼던 표현, 그 내용하고 다른 뉘앙스의 단어들, 문장들, 질문의 구성, 전체적인 것들을 다 작업할 수 있죠.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쓸까요? 표현을 꾸민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시나리오를 꾸민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시나리오 기법으로 쓰여지는 문서입니다. 주관적인 문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객관적인 진술로서 사용되고 있는 형식으로서는 부적절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문답 형태를 쓰는 것이 과연 맞느냐? 현장성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법을 쓰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외국의 경우에는 조사할 때 피신 치시는 거 보셨어요? 미국 드라마에서? 없죠. 리포트는 조사한 다음에 메모한 것 같고 면담 후에 리포팅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증거로 쓸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고 증거 능력에 따라 판단하겠죠. 그게 더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최소한 질문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개선을 시킬 필요가 있고 그걸 제도적으로 개선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의견을 미리 내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 쉽게 편견을 갖고 조사가 되는 형태는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참고인 진술에서는 어떨까요? 참고인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피해자 진술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고소인 진술을 한다, 고소인은 나가서 진술을 한다,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고소인 진술은 어떨까요? 고소인 고소장 보고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경험상의 편견을 갖고 조사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편견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준비가 돼서 나갈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문답과 관련돼서 사건을 이해하는 깊이에 따라서 정말 심각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으로 이해한 문답이 이루어지면 별일 아니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들이 다 해결이 될 필요가 있고 그걸 굳이 이와 같은 문답서를 기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질문을 억지로 만들고 질문 형태로 답을 하는 걸 형태로 문답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의 질문을 갖고 쭉 설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참고인 진술 조서 형식을 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 보고는 뭘까요? 이게 말 그대로 수사 상황을 보고하는 문서예요. 누구한테 보고할까요? 이 기록을 볼 사람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의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결재권자의 라인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앞으로 이 수사를 이어받아서 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내용 관련해서 수사 보고라는 형태로 씁니다. 리포트입니다. 써놓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막 붙이죠.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문서입니다. 왜? 이건 완벽하게 주관 문서거든요. 객관성을 아무리 담보한다고 쳐도 뒤에 붙어있는 증거는 객관적일 수 있지만 이 내용은 자기가 생각하는 내용들이 의견이 막 담기는 문서예요. 그런 형태가 돼서 사람들 얘기를 들은 내용을 전화통화했으면 조서로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참고인 진술조서 형태로 담을 수가 없고 피신을 담을 수가 없어요. 수사보고 해놓고 뒤에다가 전화통화 내역, 문답서 쭉 붙입니다.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첨부 자료도 증거로 막 모았던 것들을 증거 자료로 정리를 다 하는데 이걸 나중에 자기가 확인하기 편하고 볼 사람들 보기 편해서 혐의사실을 입증하는데 좀 더 유리하라고 이런 내용으로 내가 증거를 수집을 했는데 그 증거로서는 이런 것이 뭐였다. 근데 그 증거만 갖고 이런 사실이 인정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안 써 있어요. 그냥 나는 이런 혐의를 갖고 봤다. 이만큼의 혐의가 있다라고 봤고 증거는 이만큼이 뭐였다. 이거와 이거의 연결관계, 연결고리의 선상에서 얼마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명치는 않아요. 이렇게 수사보고를 씁니다. 수사기관이 현장 검증을 나갈 수도 있고 뭐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럼 검증한 결과를 형식적으로 검증 보고서 쓸 수 있는 형태가 된 거 외에는 다 수사보고를 씁니다. 다 수사보고서 뭐 봤어요. 내가 가서 봤더니 그 은행나무가 실제로 불에 타서 죽었더라. 써놓고 사진 찍어놓고 붙여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로는 그냥 단순히 자기 판단. 제가 볼 때 이 사건은 지금 현재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로 쓰는 게 의견형 수사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붙어요.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거 잘 쓰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수사보고. 작성 주체는 누구다? 수사기관이다. 작성자.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말하는 사람이 피의자 신문조서, 말하는 사람이 참고인, 고소인, 피해자, 참고인 진술조서. 그다음에 말하는 사람도 수사기관. 그러면 수사보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마음속에 의혹이 생기시면 담아두지 마시고요. 물어보세요.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